여러분 밤바다에 깔리는 짙은 안개, 해물을 보신 적 있나요? 모든 소리를 먹어치우고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 얼굴조차 흐릿하게 지워버리는 그 하얀 어둠. 그 속에 갇히면 괜히 등줄기가 서늘해지곤 하죠. 오늘은 12년 차 베테랑 여행 작가가 두 번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 섬에서의 하룻밤입니다. 그날 밤 안개 속에서 그가 마주친 낡은 택시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. 자, 숨 한번 고르시고 그 안개 낀 고갯길로 가보겠습니다. 10년 전 저는 자전거 하나에 의지해 전국을 돌며 여행기를 쓰고 있었습니다. 그날의 목적지는 육지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을 더 들어가야 닿는 아주 작은 섬이었죠. 배낭과 텐트, 생수까지 자전거에 겹겹이 싣고 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. 선착장에 있던 해양경찰이 제 짐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. 아니 젊은 분 혼자 자전거 여행 오셨어요? 여기 밤 되면 춥고 위험한데.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. 전국 어디서나 텐트 치고 자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그 섬은 육지와 달랐습니다. 해가 지는 속도가 유난히 빨랐고 가로등 하나 없는 도로엔 금세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죠. 더 가다간 위험하겠다 싶어 저는 도로 옆 평평한 공터를 찾아 급히 텐트를 펼쳤습니다. 텐트 주변으로 오래된 돌탑들과 비석 몇 개가 보였지만 여행하다 보면 무덤가에서 자는 건 흔한 일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저녁을 대충 해결하고 침낭 속으로 막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. 텐트 밖 도로 쪽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남자 목소리였어요. 사람인가? 반가운 마음에 저는 랜턴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. 그런데 텐트 지퍼를 여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.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날씨가 순식간에 섬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해무로 뒤덮인 겁니다. 그 짙은 안개 속에서 누런 전조등 2개가 천천히 제 쪽을 향해 켜졌습니다. 요즘은 보기 힘든 아주 낡은 구형 세단 한 대. 그리고 그 차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. 저기요, 여기 밤에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. 타세요, 태워드릴게요.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희한하게도 얼굴은 안개에 가려져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. 누구세요? 저는 손전등을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비춰보려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순간 틱 하고 전구가 나가버렸습니다. 이상한 건 그 남자는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는 묻지도 않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는 겁니다. 타세요, 빨리 타요, 여기 귀신 나와요. 대체 초면에 왜 그런 말까지 하는지 그제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짐도 많고 텐트도 챙겨야 해서요. 몇 번이나 거절하자 그는 차 안에서 생수병 하나를 꺼내 건네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. 물이라도 마시고 제발 그냥 타요. 네? 그때 느꼈습니다. 남자의 시선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. 그는 제 어깨 넘어 제 뒤에 있는 텐트 쪽을 겁에 질린 눈으로 계속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. 마치 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요. 소름이 끼친 저는 그가 내민 생수병을 황급히 다시 쥐어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. 안 탄다니까요. 가세요. 결국 남자는 체념한 듯 차에 탔고 낡은 세단은 안개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였습니다. 고요한 안개 속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하이힐 소리였습니다. 이 외딴 섬, 자갈밭이 깔린 비포장도로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린다니요.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그 소리는 콘크리트 바닥을 깊게 찍어 누르는 것처럼 묵직하고 일정한 속도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. 저는 침낭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습니다. 그리고 딱! 소리가 제 텐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. 그 순간 텐트 천이 쓱 하고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. 바람이 아니었습니다. 밖에서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텐트를 천천히 후는 움직임. 텐트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언가가 제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. 공포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때 밖에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타요? 아까 그 택시기사였습니다. 그러자 텐트를 누르던 압력이 사라졌고 드르륵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자갈 튀는 소음이 들리더니 차는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. 마치 텐트 앞에 있던 그것을 태우고 간 것처럼요.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되어 해무가 걷히자마자 저는 짐을 챙겨 도로로 나왔습니다. 마침 순찰을 돌던 어제 그 해양경찰 아저씨가 보이더군요. 저는 살았다 싶어 달려가 하소연했습니다. 아저씨, 어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 진짜 심했잖아요. 그 밤중에 웬 택시가 와서 계속 타라고 하고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. 제 말을 들은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.
어제요? 무슨 소리예요? 어제 밤새 날씨가 얼마나 맑았는데요. 별이 쏟아지던데. 네? 아니에요.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였는데. 그리고 선생님, 이 섬엔 밤에 택시가 안 다녀요.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. 아니, 분명히 택시였어요. 낡은 세단이었고. 그러자 돌아가려던 경찰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. 잠깐만요.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? 세단이요? 승용차 택시요? 네, 구형 세단이었어요. 경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. 이 섬 택시는 전부 SUV예요. 고갯길이 험해서 승용차는 못 다녀요. 세단 택시는 딱 한 대 있었는데 8년 전에 없어졌어요.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. 이 고갯길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거든요. 그때 발견된 시신은 택시 기사 한 명뿐이었는데 뒷좌석엔 흙투성이가 된 여자 하이힐 한 짝만 남아 있었다고 했죠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. 어젯밤 제 텐트 앞으로 다가오던 그 묵직한 발소리. 또각또각. 경찰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혹시 발소리도 들렸습니까? 저는 대답 대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. 그때 제 시선 끝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. 제 텐트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오래된 돌탑. 그리고 그 돌탑 위에 제가 어젯밤 안 탄다고 거절하며 그 남자 기사에게 다시 돌려줬던 생수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. 도대체 누가 그 안개 속에서 그 생수병을 저기에 올려놓고 간 걸까요? 안개는 해가 뜨면 금방 걷히지만 그 속에서 마주한 어떤 존재들은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죠. 어쩌면 그 택시기사는 하이힐을 신은 그 승객의 사연자분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자신의 차에 태워 데려가려 했던 건 아닐까요? 8년 전 그날 밤처럼 말이죠. 여러분도 늦은 밤 인적 없는 길에서 낯선 차가 다가온다면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. 그리고 꼭 한 번쯤은 뒤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내 뒤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